네, 1920선의 공방, 1900선을 위협받았다가요. 다시 오늘 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올라옵니다. 금요일이고 해서요. 다음 주도 예측을 해야 되고 출발 전략 다시 세우겠습니다. 김진표 대표님, 네. 비교적 강한 반등인데요. 예, 시장 대응 전략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강한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들, 그와 동시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기간이 조금만 더 따라 붙어준다면 21이동 평균선까지도 붙여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 유지, 그리고 기관의 그 동향들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경직성은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여전히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장기적인 흐름, 지금 현재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조금 더 박스권의 흐름들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자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이동 평균선에서의 경직성이 보유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모습, 13,000포인트 이상에서의 경직성이 확보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970포인트대에서 현재 경직성이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1,400포인트 상단에서 약간은 좀 더 그 지지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공방이 나타났지만은 어제의 경우에 민간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이런 부분들이 일단 호전되는 그러한 양상들로서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들도 일부는 생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경제지표 자체가 그래도 현재로서는 실망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판단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감은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짐에 따라서 일단 반등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 자체는 일단 장기이동 평균선상에서의 경직성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의 경우에 1900선이 약간 밀리긴 했지만은 재차 반등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일단 1900포인트 근접선에 밀집되어 있는 장기이동 평균선에서의 지지는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수급상에서의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지속성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의 경우에도 반등의 특징을 본다면 낙폭이 다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최근에 반등을 보였거나 일부 반등을 전개하려는 경직성이 나타났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보다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운수장비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그리고 기계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그 낙폭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재차 반등을 전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났던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흘러내렸던 부분이기도 했지만은 일단은 흘러내리는 그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반등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적인 지속성은 여전히 결여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321억 원의 매수를 유입을 시키고 있지만은 그 매도상에서 선물상에서는 1,436계약의 현재 매도를 전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관의 경우에도 60억가량의 매도로 다시 한 번 더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지속성이 없다. 이에 따라서 일단 단기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오늘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의 경우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21이동 평균선입니다. 지수가 21이동 평균선까지 반등 가능성, 자리는 있지만은 여기서의 물량의 움직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 재차 한 번 더 조금 숨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0일 근접선에서는 무리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유통업종, 전기가스업종, 그리고 통신업종, 오늘의 경우에는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다소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유통업종군들의 경우에도 매수세가 다소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일부 숨고르기와 함께 오늘 지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기 둔화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유통업종, 전기가스업종, 그리고 통신업종군들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상에서의 메리트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는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 관심을 본다면 정유업종, 자동차 대형 부품주, 전기 전자업종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소 좀 수급상이 안 좋았던 모습들, 특히 기아차,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매도가 나타났고요. 그와 동시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 이런 종목군들이 다소 눌리긴 했지만 일단은 대형 완성차보다는 대형 부품주들의 경우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제 재차 낙폭을 만회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단 정유업종군들 그리고 전기전자업종군들 현재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유업종군들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낙폭에 따른 가격 메리트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본다면 네. 일단 지수가 21 이동평균선 근접까지는 재차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끌고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유 그리고 그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대형 부품주에 대해서 관점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박형경 의원님하고는 디스플레이 얘기를 합니다. 윈도우 8 출시되면서 이제 IT 쪽에 좀 이슈가 있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뭐 네. 터치 스크린을 포함해서 최근에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 뭐 정리를 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치 스크린 관련된 소식인데요.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달 26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8을 출시를 하면서 실제로 터치 패널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은 기존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윈도우 8이 터치 스크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PC 제조업체들이 이를 탑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휴렛 패커드를 제치고 이제 세계 1위의 PC 제조업체가 된 중국의 레노버가 전체 노트북 생산에서 터치 스크린 제품의 비중을 40%까지 높일 방침인 가운데 터치 패널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터치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관련주인 ELK나 일진 디스플레이, 뭐 S맥 이외에도 패널 코팅을 하고 있는 UID나 대형 터치필름 소재 업체인 잉크테크 그리고 미래나노텍 등에 대해서는 추세를 이용한 매매로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업체 간에 불고 있는 고해상도 경쟁입니다. 뭐 모바일에서 시작되었던 고해상도 경쟁이 TV 쪽으로 좀 붙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라 함은 인간의 망막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인치당 픽셀 수를 넘어서는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업체 간의 해상도 경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에 그 애플 아이폰 4에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모바일상에서 LG의 레티나가 뛰어나냐, 삼성의 아몰레드가 뛰어나냐 이것을 가지고 한참 좀 경쟁이 붙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삼성의 아몰레드 진영에서는 일정 수준의 픽셀을 넘어서게 되면은 인간의 망막이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레티나를 사용하시다가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보면 화질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폰 4가 모바일에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시대를 열었다면은 최근에는 TV 쪽에서 UDTV가 고해상도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UDTV는 우리가 현재 많이 보고 있는 이 풀 HTV의 4배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디스플레이가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인간의 눈은 좀 간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고화질에 익숙해지면은 그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의 경우에는 보기 싫어지는 그렇죠. 마련이죠. 예. 디스플레이 서치에서는 2015년도까지 UDTV 쪽의 시장이 연평균 299%씩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해상도 TV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구동십의 개수 역시 늘어나게 되고요. 기존보다는 이 공정수 또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재료와 부품, 고해상도 TV와 관련된 재료와 부품주들 그리고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LB세미콘이나 실리콘웍스, 솔브레인, 옵티시스 등을 재료와 부품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장비주의 경우에는 비아트론과 아바코, ICD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아몰레드주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내년도에 뭐 노트북과 모니터용 5.5세대 라인을 LTPS 라인, 그러니까 IPS 라인으로 개조를 하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태블릿 PC에 아몰레드가 아닌 LCD를 탑재하기로 하는 등 고화질 경쟁의 주도권이 아몰레드에서 LCD 쪽으로 본격적으로 옮겨 붙기 때문에 아몰레드 관련주의 경우에는 투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 관한 최근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이너비전 김진표 대표,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박형경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